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시간이 촉박하죠. 아니 괜찮아요. 진짜 최대한 많이 드릴게요. 예, 오늘 오랜만에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예. 뮤지컬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에요? 예, 그 뮤지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네. 그 뮤지컬 일테노래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좀 낯서네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다 아시면 이렇게까지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그 대극장에서 올려지는 공연 중에 보기 드문 창작 초연 뮤지컬이라서 그러실 거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현재 공연하고 있는 그 공연 중인데 지금은 초연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앵콜 공연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고 그 일단 제작사가 관객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작품을 제작한 회사예요. 오디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네.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지킬 앤 하이드, 네. 맨 오브 라만차, 뭐 드라큘라 이런 작품들을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 좀 특이한 점이 최근에 좀 놀랄 만한 소식이 있는데 며칠 전에 브로드웨이의 메인 공연장에서 메인 프로듀서로 그 메인 제작사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을 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토니상의 의상상 후보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네요. 이 회사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제작사의 작품이기도 하고 이 일테노래라는 작품이 그리고 참여하는 배우가 굉장히 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뮤지컬계에서는 노래로는 뭐 거의 뭐 손에 꼽히는 홍광호, 박은태, 서경수 배우가 이 일테노래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거나 볼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안 볼 생각이 있으실 뿐이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창작 초연 공연인 만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명감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뮤지컬이라면은 뭐 뭐니 해도 음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우가 노래 잘해야 되는 거는 뭐 이제 뭐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네. 무려 배우가 말씀드렸듯이 홍강호, 박은태, 서경수 이 배우들 게다가 이제 그들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대본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대본 자체가 우리나라 오페라의 선구자인 이인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대본이라서 주인공이 이 오페라 테너입니다. 이 공연의 제목 일테노래가 이탈리아어로 테너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볼 만한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죠? 네. 네.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뭐 좀 억지스럽고 강압적이긴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본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빌드업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노래를 잘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공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말씀드렸던 이 빌드업이 공연 초반에도 역시 나와요. 잠시 뒤에 공연 내용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연 1막 초반에 주인공이 본인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깨닫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객석에서 느낌이 뭐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까지 잘해? 대박이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거든요. 이런 느낌인지 함께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길더라도 노래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먼저 한 곡 들어보시고 공연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이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노래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연 중에 주인공이 공연을 해야 돼요, 오페라를. 근데 공연 제작비가 없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오디션에 나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디션에 나갔어요, 이 주인공이. 근데 그 오디션장에 있는 피아노 연주자가 반주를 너무 빠르게 했다가 너무 느리게 했다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션 이제 주최한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서 이제 다음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때 주인공이 한 발짝 딱 앞서 나가면서 무반주 상태에서 노래를 딱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공연장에서 보면은 그 집중력이 관객들이 조용한 가운데서 다들 뭐 이런 호흡만 딱 들리는 거죠. 네. 이러면서 시작하는 노래인데 실제 공연장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강호 배우의 그 공연장에서 불렀던 라이브 버전이고 꿈의 무게라는 넘버인데 요거 저 PD님 노래 끝까지 좀 틀어주셔서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 함께 들어보시죠. 가네
지네 빛바랜 희망이 됐네 나의 찬란하던 꿈이여 내겐 전부였네 무겁게 짓누른데도 홀로 기꺼이 온전히 짊어졌던 꿈의 무게 망연한 길의 끝에 나 도착하네 이 눈물의 길을 따라 걸어온 세월아 이젠 나의 지친 몸을 쉬게 허락해주 내 마지막 이 노래 뮤지컬 일태 노래 가운데서 꿈의 무게라는 제목의 넘버 홍강호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연장에서 보면 더 웅장하고 멋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멘트가 바로 나올 게 아닙니다. 이건 박수를 치면서 원래 시작했었어야 그럴까요? 되는데. 네. 좋습니다. 이거 진짜 공연장에서 보면 그 관객분들이 이 공연장 씬 자체가 오디션 주최자가 완전히 반하는 장면이라서 관객분들이 그냥 오디션을 직접 참가했다가 그 홍강호 배우의 이 노래 극 중에 있는 이 인물한테 완전히 빠져드는 장면. 너무 멋있어요, 정말로. 네. 여기서 들어도 이렇게 멋진데 네. 현장에서는 얼마나 멋있을까 싶습니다. 네,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영업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노래를 들으니까 공연의 줄거리가 또 궁금해졌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네. 사실 제목만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외국 공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태 노래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완전 우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우리 창작 뮤지컬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픈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서 꿈이라는 걸 발견한 젊은이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의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서진현과 이수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은 항일운동 모임인 문학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문학회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공연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진현이라는 친구는 여성이고 당시 이제 공연의 최고의 연출가로 활약을 하고 있고 이수환은 남성이고 무대 디자인을 하는 이제 건축학도입니다. 이제 이 둘이 독립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져요. 그 서진현은 공연을 계속 만들면서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수환은 이렇게 공연만 해서는 안 된다. 나가서 직접 이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윤희선이라는 사람인데 방금 전에 음악 들으셨던 이 홍강호 배우가 연기했었던 이 역할인데 이 윤희선은 사실 독립운동으로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던 친형이 있어요. 이 친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의 어떤 그 기대에 맞춰서 의대에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대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윤희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진현이랑 이수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진현과 이수환이 올릴 연극의 전단지를 만드는 거를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서진현이 자신이 다니는 이화여전, 이화여대죠 지금 네. 이쪽으로 인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인쇄기를 갖고 딱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오페라를 가리키고 있는 수업을 듣게 되고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수업까지 함께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화여전에서 남학생이 노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실제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은 그 모티브만 갖고 오고 모두 다 창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공연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화여전에서 그 학생들한테 오페라를 가르치던 그 교수가 선교사고 백허 여사고 실제로 공연도 외국인이 공연을 합니다. 한국말을 약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비슷하게 하면서. 근데 이 백허 교사가 윤희선의 노래 한 소절을 딱 듣게 돼요. 남학생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노래 한번 불러봐요.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오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도 그 이제 그 보여지는 관객들이 보여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여학생들이 거기서 노래 소리에 막 반하고 이 그 남학생은 되게 그 숙기도 없어 보이는데 노래만 부를 때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연출로 좀 풀어내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일본군이 대학생의 연극을 금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했었던 항일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고 있었던 와중에 윤희선을 보고 백효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얘기로는 공연을 못 만들지만 외국의 서양 창극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새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윤희선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연극을 하지 말고 오페라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아까 들려드렸던 그 윤희선이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공연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각각의 어떤 마음, 진심 뭐 이런 것들이 그 드러나면서 공연이 쉽게 올라가지만은 않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창작극이라고 하셨지만 네. 그 일태 노래가 실존 인물의 삶을 좀 모티브로 하고 있다면서요.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오페라의 선구자로 불린 테너분 중에 이인선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초의 한국 오페라인 춘희를 무대에 올렸고 이제 라트라비아타거든요. 네. 춘희를 무대에 올렸고 일제 강점기 동양 제1의 테너라고 불렸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작가가 이 얘기를 쭉 만들어낸 거죠. 네. 네, 무대 연출은 어때요? 이게 대극장 공연이니까 화려한 무대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무대의 전환이나 막 그 커튼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내려오고 막 이렇게 돼야지 이제 대극장 공연을 보는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막상 1막을 보면 공연의 드라마에 집중하다 보면 무대의 그 화려한 모습은 그렇게 썩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2막에 가면 이거는 무대 얘기인데 스포일러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무대에 아주 큰 전환이 한 면 생기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관객들이 이러면서 저 무대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조그만 게 이렇게 싹싹 움직이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큰 틀 한번 크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관객분들이 돈이다. 돈 냄새다. 이러면서 이제 만족스러우실 만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대표님도 공연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장면은 이 실제로 이 우리나라 오페라 그 선구자라고 했었던 이 이인선님도 네. 1940년대 의대생이었는데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와서 오페라를 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극 중에 나오는 윤희선도 의대를 부모님의 이제 기대에 맞춰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페라 맛을 본 다음에 의대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장면에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 윤희선의 환상에 맞춰서 오페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노래를 불렀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시험을 보고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믹스럽지만 이 윤희선이라는 캐릭터가 오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남성 중창의 뜨거운 그 하모니를 현장에서 들으면 와 약간 그 외국 뮤지컬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그 웅장함 그리고 코믹스러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극장이 정말 크거든요. 대극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를 채우려면 이거 화려한 의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로 되는구나. 뮤지컬 노래 한 곡으로 이 큰 극장 한 1600석 1700석 되는데 여기를 채우는구나. 이걸 또 느끼면서 내 노래는 왜 이런가. 노래방을 더 열심히 다닐걸.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네. 아 배우 아니고 네. 제작자시잖아요. 저 배우는 어떻게 섭외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었습니다. 네. 내용도 뭐 흥미진진하고 노래도 좋다고 하시니까 네. 공연이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네. 노래 한 곡 더 준비해 오신 거 있죠? 네, 노래 한 곡 더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이 노래 준비해서 한 곡 들려드리기 전에 이 공연의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기 드문 창작 초연 대극장 뮤지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공연을 여러 작품을 소개해드리는데 소극장에서는 올라가는 창작 공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극장에서는 새롭게 올라가는 창작 공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위험 제작하는 부담도 입장에서도. 있고 대극장을 소비하는 관객분들이 바라는 니즈가 우리나라의 이야기인가? 그 우리의 창작 이야기인가? 어쩌면은 그 외국의 좀 화려한 유럽풍의 막 이런 공연들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모험을 펼쳐야 되니까 제작사가.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명성황후나 영웅이나 그리고 이제 곧 개막하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공연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객분들이 많이 보셔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제작사가 브로드웨이에서 완전 미국적인 위대한 개츠비를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컨텐츠, 우리나라의 배우, 우리나라의 음악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창작 뮤지컬, 대극장 창작 뮤지컬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뭐 K 컬처가 다 그렇지만 드라마가 워낙 보여지는 작품들이 많아서 네.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가 한번 또 주목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공연을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노래는요. 그 서경수 배우 같은 역할을 맡은 서경수 배우의 버전이고요. 꿈꾸는 자들이라는 넘버인데 이제 맨 마지막 부민관 공연 버전이거든요. 네.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공연의 어떤 그 호흡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 갖고 왔습니다. 일태 노래는 뭐 노래만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거기서 뭐 의상이나 뭐 화려한 이런 것들은 기대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상의 화려함 말고요. 네. 의상의 디테일을 보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의상이 실제로 그 시대를 정확히 반증한 의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단추 하나까지도 그 시대에 있었던 실제 그런 단추로 교복의 단추 같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앞쪽에서 봐야지 보이잖아요. 뒤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연 보시고 영상 찾아보시면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정수님이요.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엠버터플라이 보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성리님 맡으신 배우 보고요.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하고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또 보러 가려고 합니다. 좋은 공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런 문자 보내시는 분들 연봉 2배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서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일태 노래 가운데서 이 서경수 배우가 부른 꿈꾸는 자들이란 넘버 함께 들려드릴게요.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탈리아 나탈리아 오 그대여 내 사랑이여 그대 어느새 이막 712마디 고독을 닮은 그 이름 그리워라 내 사랑이여 그댄 먼 계절
겨울을 지나 푸른 봄 눈부신 실록이 되어 돌아와 주오. 그대의 사랑이 내겐 삶이었소. 그리하여 내 삶